안녕하세요. 리치노마드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주말에 리노클럽 분들이랑 개인별 포트폴리오 같이 스터디도 좀 해보고, 그다음 시장 전망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요. 다행히 주말 사이에 이란 전쟁이 종전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협상이 다 완료되었고 곧 뭐 사인을 한다고 하는데, 덕분에 지금 오후 1시 반 정도 됐는데요. 주식시장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. 특히 우리 시장이 아주 힘이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이 상승장을 잘 만끽하고 계시죠? 오늘은 이 상승장의 주도주인 반도체 관련된 ETF 이야기 좀 다시 해볼까 하는데요. 일단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반도체 수출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, 빅테크 기업들은 AI 관련된 투자를 뭐 계속하겠다, 돈 끌어다 하겠다, 이제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한동안 반도체는 계속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. 삼성전자는 구글의 TPU를 수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,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. 하이닉스의 ADR 상장 추진이 뭐 이르면 8월이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, 이렇게 되면 또 수급이 들어오겠죠. 그리고 일본에 뭐 AI 팩토리를 건설하겠다는 등 점점 시장을 키워가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집니다. 그래서 반도체는 특히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, 뭐 이렇게 보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, 어쨌든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반도체 커버드 콜 상품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커버드 콜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, 일단 본주랑 커버드 콜 성과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커버드 콜의 성과가 본주를 못 따라갑니다. 요게 지금 나스닥 100인데요. 나스닥 100하고 지금 이제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이 1세대 상품과 2세대 상품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봤거든요. 파란색이 1세대 상품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보면 나스닥 100이 한 51% 수익이 났을 때 1세대 상품은 35% 밖에 수익이 안 났고요. 2세대 상품은 49% 수익 났거든요. 1년 사이의 결과인데, 이제 1세대를 100으로 놓고 보면 2세대가 96%, 1세대가 한 69%, 그러니까 거의 한 30% 이상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, 그래서 커버드 콜 안 좋아요,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, 이 상품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. 어쨌든 한 4% 정도 못 따라가는데 이것도 아까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이게 그 내가 어느 시점에 매도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, 이거는 꾸준히 내가 계속 들고 가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,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. 어쨌든 그래도 본주는 못 따라간다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, 근데 이제 반도체 투자하면서 월배당이면서 액티브 운용을 하고, 이게 그 나오는 배당금이 절세 효과까지 있다라고 해서 4월 달에 상장했던 이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액티브가 굉장히 인기를 끌더라고요. 벌써 순자산이 8,400억이 됐고, 총보수는 0.45% 정도로 뭐 그냥 어느 정도 그 받을 만큼 받고 있는 것 같고, 특이한 게 이제 개별 주식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. 그리고 액티브 커버드 콜, 그래서 커버드 콜의 비중이나 뭐 개별 주식으로 갔다가 아니면 코스피 200으로 갔다가 뭐 등등등의 전략을 다양하게 커버드 콜의 비중도 바꿔가면서 한다 뭐 해서 수익성을 더 잘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,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. 이 반도체 탑10 타이거 반도체 탑10도 한 10% 들어가 있습니다. 이제 이 안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으니까, 거기에 SK 스퀘어하고, 이 반도체 탑10에는 이제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지 않던 삼성전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이게 좀 특색이 있는데, 이 종목이 성과가 꽤 괜찮다고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4월 21일 상장 이후 수익률이 48.5%, 지난주 금요일까지고요. 오늘 보니까 또 많이 올라서 한 60%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, 어마어마합니다. 예, 지금 4월 달이니까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그렇고요. 일단은 반도체, 타이거 반도체는 45.87%, 이 파란색이고요. 타이거 반도체 탑10이 43.07%거든요. 근데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이 48.52%. 성과가 제일 좋습니다. 커버드 콜 상품이 본주 성과를 5%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단순히 뭐 액티브이고 옵션 전략이 좀 달라서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데, 왜 그런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.
일단은 삼성전자, 하이닉스, SK스퀘어가 인제 하이닉스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 또 삼성전기가 요새 워낙 좋았잖아요. 이 비중이 인제 성과 차이를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요렇게 타이거 반도체 탑10 이랑 그냥 반도체랑 요렇게 세 종목을 비교해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인제 한 50%가 채 안 되거든요. 요건 50% 인제 살짝 넘네요. 근데 여기는 지금 삼성전자, 하이닉스, 여기 인제 반도체 탑10에 스퀘어, 또 인제 삼성전기까지 뭐 이렇게 막 다 더하면 60%가 넘어가는 게 인제 이 주요 탑4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성과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한미반도체가 요새 조금 밀렸었는데요. 한미반도체는 이제 액티브다 보니까 비중을 좀 줄여 놨거든요. 이런 종목에서는 17%는 들어가 있는데 이걸 줄이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걸 더 담았던 거죠. SK스퀘어나.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또 옵션 자체도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 뿐만 아니라 인제 그 월간 옵션도 활용을 하고요. 코스피 200의 월간 옵션. 그리고 삼성전자, 하이닉스의 개별 옵션도 활용을 해서 인제 그 옵션 프리미엄 자체를 많이 늘리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렇게 했더니 지금 순자산이 이 8,400 억이나 됐고 반도체 탑10이 인제 뭐 코덱스 200 이나 이런 지수 상품에 인제 한 세 번째 정도 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수 상품들 다음으로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ETF 중에 한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인제 요런 명성에다가 요런 인제 그 성과를 더 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졌는데 코덱스 반도체도 뭐 7조 1,000억 이고 인제 코덱스도 그 이후에 5월 달에 이 상장이 된 데 2,400억 정도 됩니다. 총 보수는 0.45%로 다 똑같고요. 근데 실부담 비율은 타이거가 살짝 높습니다. 코덱스가 조금 싸고요. 연 분배율로 놓고 보면 이 종목은 거의 한 18%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이 종목은 한 8.7%, 이제 한 8%대가 타겟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콜옵션 매도를 좀 적게 하면서 상승을 더 따라가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컨셉이었고, 이 종목은 개별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당을 많이 주면서도 상승을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라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상품인데,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또 뭔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내 옵션 프리미엄 자체는 비과세다 보니까 이 배당 소득세를 안 무는 배당이 꽤 많은 겁니다. 그래서 18% 정도 주지만 사실은 거의 한 15, 6% 정도는 과세가 안 되는 이제 분배금일 거고요.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지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사고 있는 상품인데, 성과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최근 1개월만 비교를 할 건데요. 왜냐면 지금 코덱스 반도체가 나온 지 1개월밖에 안 됐거든요. 그래서 비교를 해 봤더니 본주는 코덱스 반도체가 조금 더 좋은 편이고요. 지금 타이거 반도체 탑10 보다는. 커버드 콜은 타이거가 우수합니다. 인제 최근 1개월만 놓고 본 거니까 다른 기간 한번 보세요. 요게 인제 4월 21일 날 상장됐고 얘는 5월 12일 날 상장이 돼서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, 실제 성과를 놓고 보면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이 19.42%, 코덱스 같은 경우는 12%대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인제 약간 장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작을 때는 이 종목이 괜찮을 것 같은데, 이제 요즘처럼 변동성이 컸을 때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잘 관리를 했으니까 인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, 물론 이거야 지금 펀드 매니저가 초반에 잘 했으니까, 운이 좋게 잘 맞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, 좀 더 긴 기간을 보기는 해야 됩니다. 근데 어쨌든 한 달 동안은 이 커버드 콜 상품이 본주들을 이겼다.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고요. 저는 그래서 요거 종목 지금 계속 좀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. 물론 또 이렇게 가다가 반도체 시장이 출렁거리면 어떻게 또 변할지는 지켜봐야 되니까 눈 크게 뜨고 볼 생각이고요. 여러분들은 지금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뭐 단위 종목 레버리지에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건지, 아니면 저처럼 커버드 콜을 활용하고 계신 건지, 아니면 개별 종목에 그냥 차곡차곡 쌓고 계신 건지, 그런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즘에는 ETF들이 워낙 잘 나와서 저는 ETF만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또 특히나 이제 투자의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확실히 ETF 투자가 좀 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제 친구도 최근에 이제 ETF로 다 돌렸더니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좋다 그러는데, 수익도 사실 뭐 그렇게 밀리지 않거든요. 잘 종목만 잘 고르면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의 전략도 같이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자 10만 달성하면 1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. 지금 5만 3천 명 넘었고요. 알림도 전체로 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디자인 유어 라이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.